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뿌징입니다. 자, 제가 오늘을 좀 뜬금없는 방송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근골격 기능회복. 잘못 썼네요. 근골격계 기능회복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골격계 기능회복에 대해서 베이직하게 좀 강의를 심도 있게 하자면 또 끝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 기초 강의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잃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되게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기초니까 이거보다 더 상위의 것들이 계속 있겠죠? 그런데 그 상위의 것들이라 하더라도 깜짝 놀라셨나요? 갑자기 뜬금없는 소도둑놈 얼굴이 나와서. 그래서 그 아무리 심화된 어떤 학문, 특히나 뭐 이쪽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뭐 이런 쪽에서 아무리 뭐 생체역학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심화되고 심화되더라도 이 기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방송 제목에 보면 트레이너를 위한 해부학이라고 돼 있죠. 사실은 트레이너를 위한 근골격계 기능 해부학인데 방송 제목이 좀 길어지는 감이 있어서 좀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 혹은 운동 매니아들, 운동에 내가 너무 관심이 있어 근데 제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나 아니면은 정말 누군가의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 뭐 미적으로도 뭐 건강의 측면으로도 누구의 몸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런 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근골격계 기능 해부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자격 미달이라고 해서 방치는 아니죠. 오늘의 자격 미달이 어떻게 보자면 저도 지금 자격이 충족하냐?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돼요. 저는 평생 공부할 각오로 이 업계에 뛰어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자격 미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훌륭한 트레이너로 가는 길일 텐데, 그 근간에 이 해부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평생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첫 발걸음에 이 해부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 해부학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좀 학습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처음에 넘기 그렇게 쉬운 벽은 아니에요.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외워야 될 게 좀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외우는 것이 이해가 수반된다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기획을 했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건 저한테 오리지널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방송이거니와 또 PPT 파일도 대외 유출되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작을 했지만 녹화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녹화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릴 수 없겠죠. 유출하지 마세요. 유출하시면 만약에 그래서 떠돌아다니면 제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고 방송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요걸 진행을 해요. 진행하는데 이거를 또 왜 이렇게 뭐 인터넷 방송 정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공을 들여서 하는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냥 뭐 그런 적이만 있겠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정도만 말씀드리고 많이는 말씀 안 드릴게요. 또 괜히 또 학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느냐면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전문가 트레이너 선생님들인데, 이미 트레이너로 10년, 20년 활동하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트레이닝에 필요한 소소한 어떤, 그렇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학습하기 위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협회에서 처음으로 아예 코스를 저희 단과반 형태라서 뭐 4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4주도 이제 일주일에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아예 런칭을 했어요. 이에 아예 한 4주짜리 일주일에 한 5일 동안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하루에 4시간씩 트레이너 양성 코스, 그러니까 트레이너 자격증 발급 코스예요. 사설 자격증이죠. 트레이너
자격증 발급 코스를 개설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메인 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기능해부학, 인체역학, 그죠? 인체해부학이 기능해부학, 생체역학, 그리고 클라이언트 상담 및 평가, 그 다음에 근력 프로그램, 유연성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대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맡고 있는 덕에 이번 강의를 기획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통해서 시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데, 본 강의는 지금 제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하게 되는 강의는 오프라인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오프라인에는 실제 인체 골격을 갖다 놓고, 실제가 아니죠, 그 가짜인데 되게 디테일해요. 독일 거. 인체 골격을 갖다 놓고 랜드마크를 하나 찝어보고 만져보고 다 입체적으로 보게끔 하면서 가르칠 것이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교육할 때는 막 사람 몸 한번 좀 만져보면서 여기에요? 여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근육은 이거예요? 한번 만져보고 그걸 느껴보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 중간에 PPT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운동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다, 느껴보고 실습해보고 지도도 한번 시켜보고, 이런 게 계속 병행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와 지금 제가 하게 될 표피적인 온라인 강의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 강의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을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터랙션이 더 있으니까. 이건 인터랙션을 할 수 없잖아요. 운동이라는 거 글로, 타자로, 물론 여러분들은 저 운동할 때 글로다가 나 데드리프트 1톤 등 글로도 운동하시지만 실제로는 글로 운동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버무려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가 의미가 있고, 온라인 강의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려요. 서론이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딴지를 건다면 블랙을 걸 거예요. 왜냐면 이 강의는 어떤 특수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는 채팅창을 얼릴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3분 5분 중간중간 있을 때 그때 쫙 다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 쌓아뒀다가 쉬는 시간이나 방송 끝나고 물어봐 주시고, 방송 중에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는 얼릴 겁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방송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다는 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얼리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1시간 반 정도 할 생각입니다. 1시간. 대충의 계율을 말씀드리면, 그 기초 용어 정리 일단은 정도 해드리고, 한 1시간, 아니 30분 해드리고요. 숄더 쪽, 어깨 쪽, 여러분들 친숙한 근육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친숙한 근육, 가슴 근육부터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친숙한 근육들부터 그거 1시간 좀 안 되게, 그래서 총 1시간 반 가까이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오늘 말고 다음에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진도 나갈 수도 있어요. 반응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완급 조절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근골격계 기능해부학, Functional Anatomy of Musculoskeletal Syst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골격계 기능해부학이라는 거야. 근골격계 기능해부학. 그런데 근골격계 기능해부학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해부학 뭘까요? 여러분들 해부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해부학이라고 하면 서슬퍼런 칼을 탁 휘둘러서 사람을 쪼개고 나누고 눈을 빼고 코를 자르고 이런 끔찍하고 그런 뭐 이렇게 정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런 정서들이 느껴지죠. 맞아요. 사실은 해부학이라는 것은 인체의 요소들, 조직들을 하나하나 뜯어내서 그것에 관한 조직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능해부학은 무엇이냐? 그 조직들, 하나하나의 조직들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 이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고, 이 기능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기능을 떨어진 기능이 있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능이 어떤 뭐 역학적 특성이 있는 것인가, 어떤 뭐 관계성이 있는 것인가, 다른 조직들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기능해부학이 되겠죠. 그러면 근골격계 기능해부학은 당연히 뼈와 뼈에 붙은 근육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다이어트 하잖아요. 뭐 무게 들고 뭐 스포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다 근육과 뼈의 작용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뼈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은 뼈가 움직이는 겁니다. 뼈 사이가 움직이고 관절이 움직이는 거예요. 관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관절을 움직이는 거, 뼈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죠. 그러니까 근골격계 기능 회복이 되는 거죠. 근골격계 기능 회복은 트레이너가, 제목처럼 트레이너가 회원들에게 운동을 시킬 때 명확하게 필요한 거예요. 근골격계 기능 회복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알수록 이 회원을 운동을 잘 지도할 수 있고요.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가르쳤을 때와 B라는 사람을 가르쳤을 때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아. 근데 뭐가 되게 잘 나와. 내가 뭘 폼을 보여주면 대충 잘 따라해. 근데 B라는 사람은 뭔가 내가 콕 집어내진 못하겠는데 뭔가 오류가 있고 잘 느낌도 못 잡고, 혹은 내가 운동 목적을, 운동 목적이 다 보디빌딩은 아니니까 느낌만 얘기한다면 좀 오류가 있겠지. 하지만 뭔가 내가 잘 커버가 안 돼. 이걸 잘 아시면 왜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왜 안 되고, 내가 오늘은 운동이 되게 잘 돼. 같은 운동인데 어떤 날은 운동이 안 돼. 그건 여러분 컨디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날은 운동이 잘 되고 느낌이 좋아요. 자극만 말하는 거야. 어떤 날은 운동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컨디션 탓이 아니에요. 물론 보디빌딩 운동 말고 운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운동 지도도 꼭 보디빌딩 운동만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컨디션 탓이 아니라고요. 바로 요 녀석 때문입니다. 근골격계 기능 회복. 지금 목소리 톤이 그지 같았네요. 근골격계 기능 회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변수에 대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회복적 자세라고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음속으로 읽어볼게요. 신체를, 해부학적 자세, 아나토미컬 포지션. 신체를 바르게 세워 정면을 바라보고 발을 나란히 하며 팔을 곧게 펴고 손바닥이 앞을 향한 자세. 모든 신체 움직임의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신체 움직임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 장벽을 우리는 다른 말로 터미놀로지, 용어라고 불러요. 용어. 게다가 이렇게 전문학습을 할 때는 그 용어의 벽이 더욱 높겠죠. 왜냐하면 전문학습이라는 것은 다 그 전문학습에 대한 용어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팔을 벌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해부학적 용어로는 팔을 어깨관절을 외전한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글레노휴머럴 조인트를 앱덕션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용어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한 장벽이 있고 이 용어를 학습하셔야 돼요. 왜? 전문가니까. 그냥 전문가니까 가오 세우려고? 아니에요. 모든 학습 자료들이 이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고다이로 머릿속에서만 구성하고 연구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내가 우리의 선대들이, 우리의 운동 전문가들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던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부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학습하던 것을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학습의 원활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 용어의 장벽을 넘으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해부학적 자세라는 것은 기본 약속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움직임을 분석하고 움직임의 용어를 정리를 할 때 이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서두가 길었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제 방송 매니저분 중에 달빛 양갱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달빛 양갱님이라고 본인이 이제 닉네임을 적겠죠. 그런데 본명이 이제 김봉팔이다 라고 한다면, 봉팔이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면서 크크거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상황을 정의를 하자고요. 봉팔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의 약속이 필요해요. 누가 뭐래도 봉팔이라고 하면 저분이, 달빛 양갱님이 봉팔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부를 수가 없어요. 별명 같은 건 예외를 하고. 앉아서라는 말도 우리가 한 약속이죠. 앉아있다라는 것은 다리를 구부리고 뭔가 기댈 곳에 이렇게 해서 어떤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앉아있다라는 어떤 문장에 대한 정의를 우린 약속을 한 거예요. 크크거리다 마찬가지. 그런 약속의 가장 기초에 있는 것, 움직임을 분석하고 해부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약속이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신체 움직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해부학적 자세,
anatomical position. 자, 그런데 자, 벌써부터 시청자 빠져나가고 있어요. 전 이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30인까지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정말 열의가 있거나 예를 들면 전문 트레이너 아니면 운동 애호가가 아니면 사실은 수용하기 힘든 강의예요. 사실은 이거 어쩔 수 없이 초토화되는 게 예상된 강의입니다. 공부라는 것이 아무리 즐겁게 가르쳐주고 재밌게 가르쳐주려고 애를 쓴다 한들 학업자의 어떤 열의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라 제가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오늘 방송을 할게요. 자,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갈 수 있죠. 직선적인 움직임입니다. 직선적인 움직임. 여러분들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혹은 팔을 앞으로 뻗을 수 있죠. 요렇게 팔을 앞으로 휘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도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고 그대로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도 직선적인 움직임이죠. 앞으로 가는 것도 직선적인 움직임, 옆으로 가는 것도 직선적인 움직임. 팔을 이렇게 벌릴 수 있겠죠? 이렇게 벌렸다면, 죄송합니다. 팔을 이렇게 벌렸다면 이렇게도 벌릴 수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쪽 직선적인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이에요. 일방향성 움직임이란 말이야. 따! 그리고 또 한 가지 움직임이 있겠죠. 따는 뭐죠? 자, 또 한 가지 종류의 움직임이 있겠죠. 이 자리에서 그대로 회전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직선적인 움직임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고 옆으로도 걸어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회전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 진행하는 움직임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겠죠. 이 움직임을 딱 정면에서 바라보면 뭔가 움직임이 있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선만 긋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는 명확하게 호를 그리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움직임,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는 거 정면에서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죠. 두 가지의 움직임 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것, 이렇게 회전하는 것은 어디서 관찰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혹은 아래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회전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겠죠. 약간 사선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사선으로 움직이거나 약간 사선으로 회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향성의 움직임들의 조합이에요. 이 조합의 결과가 사선적인 움직임이고 약간 복잡한 회선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어떤 약간 이런 복잡한 형태의 움직임들이 다 이 세 가지의 움직임 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박적 면, 관상면, 여러분들 관상면,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해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지탈 플레인, 시상면, 옆에서 바라봤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움직임을 우리는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횡단면, 밑이나 위에서 봤을 때 약간 회전되는 움직임, 위에서 아래에서 봤을 때 관찰할 수 있는 명확한 움직임을 우리는 횡단면에서의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처음 만났어요. 혹은 점집에 갔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죠? 자, 요놈 관상 좀 보자 이러죠. 관상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움직임, 관상 좀 보자 할 때 그 관상면인 거예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관상 좀 보자 했을 때 관상면, 정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움직임, 정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움직임이죠. 자, 그 다음에 사무라이가 엄청나게 긴 칼,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여러분들을 반으로 두 동강을 쫙 냅니다. 되게 잔인한 영화처럼 반으로 두 동강을 딱 잘라내요. 그리고 옆에 막 내장이고 뇌고 구조물이고 다 드러나겠죠. 반을 뚝 잘랐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소리가 날까요? 시상해, 이렇게 되겠죠. 반을 뚝 잘라서 옆에서 봤을 때 시상해, 시상면, 사지탈 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관상 좀 보자, 관상면이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관상면이 되는 거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시상면.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는 횡단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 이 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면. 어떤 면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약간 감이 안 오더라도 이런 게 있다, 이렇구나, 이런 게 있다네. 왜? 우리는 다중평면에서 살고 있거든요.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에요. 3차원.
다중평면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들어가면 우린 4차원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의 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은 어떤 축으로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에서의 움직임은 어떤 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은 시상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은 관상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횡단면에서의 움직임은 장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프론탈 플레인의 움직임은 사지탈 엑시스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지탈 플레인에서의 움직임은 프론탈 엑시스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의 움직임은 롱지튜디널 엑시스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문 있잖아요. 문을 보면 저 문만 하더라도 저쪽에 문을 잡아 당기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벽적 안쪽에 뭐가 있죠? 경첩이 있죠. 여기에 축이 이렇게 세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문이 어떻게 열려요? 요렇게 회전하면서 열리죠. 요렇게 열린다고요. 장축이 있어서 횡단면에서의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게 문이 열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닫이 문 말고요. 이렇게 여는 거. 이게 미닫이 문인가요? 헷갈리나요? 어쨌든 여기 축이 하나 지나가고 이렇게 회전하는 움직임. 그러면 뭘까요? 자,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했죠. 요게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이면 여기에 이렇게 축이 있으니까 축이 여기 지나가니까 회전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축이 지나가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인체의 분절들은 다 회전을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은 시상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그럼 뭐겠어요? 시상축의 움직임. 요거였죠? 요런 움직임은 요렇게 지나가겠죠? 관상축이 지나가는 거예요. 관상축. 좀 어렵죠? 용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외우고 익히다 보면 아, 그게 이거구나 떠오르실 거예요. 어쨌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합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로날 플레인. 코로날 플레인하고 프론탈 플레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거는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이제 코로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날 플레인이라는 것은 코로나 근데 태양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뚝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탈 플레인, 코로날 플레인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사지탈 플레인, 트랜스버스 플레인 있고 이 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돼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시 해야 되는 것들은 자, 보세요. 이런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이나 혹은 시상축, 관상축, 장축 이런 것들은 딱 지금 방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보세요. 되게 이쁘게 있죠. 시상축은 딱 배꼽을 딱 이쁘게 지나가고 관상축도 옆구리를 정확하게 딱 관통하고 장축도 뭔가 이렇게 정수리부터 이렇게 몸 중심을 이쁘게 딱 통과하잖아요. 면도 그렇죠. 아주 이쁘게 딱딱딱딱 잘려져 있잖아요. 누가 정해놓은 것처럼.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방금 이 이미지들은 그냥 학습을 위한 그냥 뭐 간편한 도구일 뿐이지 무수하게 많은 관상면들이 쭈르륵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시상면들이 쭈르륵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수하게 많은 횡단면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는 겁니다. 이것들 중 하나를 똑 떼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하실 때 이런 어떤 단편적인 그림만 보고 아, 요 면은 딱 어디 배꼽 밑에 지나가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그냥 떼놓은 것 뿐입니다. 어렵죠? 이게 사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되게 열의를 가지고 보실 텐데 일반인 분들이 사실 열의를 갖고 보긴 힘든 파트긴 해요. 자, 네, 신체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히 뼈대. 일단 뼈대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우리 몸은 액시얼 스켈레톤, 축성 골격이래요. 축을 이룬다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더 중요한 골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펜디큘러 스켈레톤, 상지와 하지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몸통이 있어요. 몸통이 있고 팔,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이 하나의 축을 이뤄서 축성 골격, 중심을 단단하게 잡고 있는 녀석이고요. 중요한 골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팔, 다리는 어펜디큘러 스켈레톤, 부수적인 골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중요하고 얘는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팔 잘려도 살잖아요. 근데 목 잘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축성 골격, 중요한 골격, 부속 골격, 덜 중요한 골격. 하지만 덜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냥 말하자면 얘가 더 중요하고 축을 이루고 얘는 그 다음에 붙어있는 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성골격, 부속골격, 액셜 스켈레톤, 액셜 바디라고도 불러요. 액셜 바디, 액셜 스켈레톤, 어펜디큘러 바디, 어펜디큘러 스켈레톤, 부속골격, 축성골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 다리가 부속골격이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팔 다리를. 팔 다리가 부속골격이고요. 몸의 축을 이루는 몸통이나 머리나 이런 부분들을 축성골격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부속골격이냐 축성골격이냐에 따라서 위치 용어가 달라져요. 계속 여러분들이랑 저랑 할 것은 용어 학습이거든요. 용어 학습. 용어 학습인데 몸 축성골격에서 부르는 용어와 부속골격에서 부르는 용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잘 보이나요? 요거 잘 보여야 되는데 조금 좁혀 볼게요. 잠깐만요. 이러면 잘 보이려나? 똑같네요. 자, 다시 원위치 할게요. 똑같아서. 자, 이거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잠깐만. 매니저님 이거 잘 보이나요? 자, 잘 보인다 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알아봐야 될 텐데 요거 캡처해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요거 캡처해 놓으셔도 돼요. 자, 일단은 위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치 용어요. 위치 용어. 그 지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어딘가에 살고 있겠죠? 모바일에서 글 잘 보여? 다행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요리조리 돌리면서 한번 잘 보이도록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잘 보여야 조금 학습하는데 글씨가 잘 보여야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용으로 제작한 자료도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위치 용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위치 뭘까요? 지도죠. 여러분들 지도에서 표기되는 많은 기호들과 단어들과 지명들이 뭘까요? 위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위치에 대한 설명은 또 왜 중요할까요? 그 목적지에 좀 더 원활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위치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인체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는 하나의 지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쪽으로 뭐, 서쪽으로 뭐, 남쪽으로 뭐,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위치 용어들이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대충 뭐 위쪽에 뭐 아래쪽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용어가 그래서 일반 용어랑 좀 달라요. 사이드를 뭐 일반 용어로 그러니까 바깥쪽을 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일반 용어라면 의학 용어 이런 뭐 해부학을 학습하기 위한 용어에서는 레터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헬스 운동하시는 분들 이걸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잖아요. 그 의학 용어예요. 네.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 중심에서 바깥쪽을 레터럴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 용어들은 명확성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의료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명확하지 않고 김 간호사 저기 왼쪽 다리 뭐 그 대충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수술이 안 돼요. 수술이 얼마나 정교해야 되는 건데, 물론 수술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 명확성을 위해서 용어를 한 번 더 일반 용어와 달리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인체에서 이제 머리 쪽이 있고 다리 쪽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위쪽,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위쪽을 수페리어라고 불러요. 좀 더 상대적으로 위쪽을 수페리어라고 부릅니다. 위쪽, 예를 들면 뭐 상이면 위쪽을 뭐라고 할까요? 뭐 영어 잘 몰라서 어쨌든 이 의학 용어에서는 수페리어라고 불러요. 수페리어. 그다음에 아래쪽은 인페리어라고 부릅니다. 인페리어. 요거 잘못 인페리어예요. 위쪽은 수페리어, 안쪽은 인페리어. 다시 한번 위쪽은 수페리어, 안쪽은 인페리어. 자, 그리고 신체의 앞쪽을 안테리어라고 부릅니다. 신체의 앞쪽을 안테리어라고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신체 뒤쪽, 등 쪽을 말하는 거겠죠. 뒤통수를 말하는 거겠죠. 엉덩이 쪽을 말하는 거겠죠. 허벅지 뒤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 신체의 뒤쪽을 포스테리어라고 불러요. 포스테리어. 다시 한번 위쪽을 수페리어, 아래쪽을 인페리어. 몸통의 뒤쪽을 안테리어? 아니죠. 포스테리어. 몸통의 앞쪽을 안테리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들은 외우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외우는 방법을 조금씩 팁을 살짝 드릴게요. 자, 위쪽을 수페리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슈퍼맨이 어디로 날아가나요? 위로. 자, 바바밤 해서 위로 날아가죠. 슈퍼맨이 위로 날아가니까 수페리어. 지하철 어디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죠. 지하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인페리어. 슈퍼맨이 위로 날아가니까 수페리어. 지하철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인페리어. 자, 안대를 어디에 차나요? 안대, 눈 아파. 안대 차야 돼. 뒤로 차나요? 앞에 차죠. 안대를 앞에 이렇게 차니까 앞에가 뭐라 그랬죠? 안테리어. 안대를 앞에 차니까 안테리어. 되게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되게 멋있는 남자가 있는데, 와, 뒷모습이 너무 멋있어. 포스 쩐다. 그러죠. 포스 쩐다 그러죠. 물론 그 포스는 아니지만 포스테리어가 되는 거예요. 뒷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뒤태가 너무 멋있으니까 포스테리어. 혹은 섹시한 여자의 섹시백을 봐도 마찬가지겠죠. 뒷모습, 와, 저 여자 포스 쩐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뒷모습은 포스 쩌니까 포스테리어. POS예요 사실은 이쪽은. 그리고 앞에 안대를 차야 되니까 안테리어. 슈퍼맨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수페리어. 지하철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페리어. 위는 수페리어라고 부른다고요. 아래쪽은 인페리어라고 부르고요. 앞쪽은 안테리어라고 부르고요. 뒤쪽은 포스테리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다시. 자, 그리고 이제 뭐 중앙, 안쪽, 그리고 깊은, 얕은 뭐 이런 걸 배워볼 텐데요. 인체에는 정중선이라는 게 있어요. 정중선. 이건 가상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중심을 통과하겠죠? 중심을 통과하겠고요. 옆에서 봤을 때 어딘가 중심을 통과를 할 거예요. 이 인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위치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인체의 정중선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위치 용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중선이 이렇게 이쁘게 정면에서의 정중선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정중선에서 멀어지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레터럴이라고 부릅니다. 정중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 어떤 위치 용어를 말할 때는 레터럴이라고 불러요. 레터럴 레이즈 할 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레터럴 레이즈는 바깥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레터럴 레이즈라고 했죠? 바깥이라서 바깥으로 들어 올리는 거니까 레터럴 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사이드로. 자, 그리고 정중선에 가까워질수록 중앙, 메디얼이라고 불러요. 메디얼, 레터럴. 다시 한번. 정중선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가면 레터럴, 정중선 기준으로 정중선 안쪽으로 가까워지면 메디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디얼.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러니까 옆이 있었으면은 옆이 있었으면은 이제 뭐 몸 안쪽에 혹은 몸 바깥쪽에 있겠죠. 피부는 겉에 있는 거고 심장은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같이 몸 안쪽에 있는 거, 내장같이 몸 안쪽에 있는 것을 딥하게 있다, 깊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 안쪽에 가까울수록 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몸 바깥쪽으로 나오는 조직일수록 슈퍼피셜하다라고 얘기해요. 슈퍼피셜. 몸 안쪽으로 가까울수록 딥하다. 몸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조직의 기능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 바깥쪽으로 나오는 조직들일수록 슈퍼피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아까 말했던 어펜디큘러 바디, 액셜 바디를 학습을 먼저 했던 이유는 요거 때문인데요. 여기 있잖아요. 가까운, 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가까운, 먼, 근이, 원이. 원양어업 할 때 원자요. 뭘 원자? 근이는 가까울 근자자고요. 근이, 원이 할 때 요거는 팔다리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팔다리에서만 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은 프록시멀이라고 해요. 프록시멀. 프롤로그가 뭐야? 프롤로그가 이제 뭐 소설책 같은 데서
처음에 책 폈을 때 뭐 책의 개요나 아니면 뭐 저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 간단한 이야기거리, 서두를 여는 걸 프롤로그라고 하죠. 프로모션 뭐예요? 어떤 제품이나 기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음에 런칭할 때 행사하는 걸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그런 광고를. 프로가 그 프로예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프롤로그예요. 프록시말이에요. 가까운 쪽. 팔 다리에서 몸통에 가까운 쪽입니다. 팔 다리에서 몸통에 가까운 쪽을 프록시멀이라고 해요. 그리고 팔 다리에서 몸통을 기준으로 먼 쪽을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프록시멀한 부위다, 디지털한 부위다, 가까운 쪽 부위다, 먼 쪽 부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은. 가까운 쪽은 뭐라고? 몸통, 축성 골격, 액셜 바디에 가까운 어펜디큘러 바디, 부속 골격. 몸통에 가까운 팔다리의 구조물들을 프록시멀하다라고 하기로 했고, 우린 약속을 했고, 몸통을 기준으로 몸통에서 먼 쪽 구조물을 디지털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팔, 다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분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도 보면 윗팔이 있고 아랫팔이 있잖아요. 그죠? 팔이 윗팔도 있고 아랫팔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 뼈다구 하나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다구에서 이쪽은 프록시멀한 부위고요. 이쪽은 디지털한 부위예요. 그러면 여기서 쭉쭉쭉쭉 가다 보면 얘는 더 디지털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얘 따로 얘 따로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프록시멀한 애가 되는 거예요. 아랫팔에서는 얘가 프록시멀한 쪽이고 이쪽은 디지털한 거예요. 얘만 보자면 이쪽이 프록시멀 디지털이니까 얘는 더 디지털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분절만 얘기를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니까 이쪽이 프록시멀 또 이쪽이 디지털이라고 되는 거죠. 이거 다 잊으세요. 그냥 가까운 쪽은 프록시멀, 먼 쪽은 디지털. 나중에 학습하면서 또 나올 겁니다. 프록시멀, 디지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딴 것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오히려 기초 강좌에서는 좀 헷갈리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대신에 요건 중요해요. 발 쪽 중요합니다. 발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쪽을 발등, 이쪽은 발바닥이라고 부르죠? 발등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발바닥이라고 부른다. 발등, 발바닥. 발등은 아까 등 쪽, 몸 뒤쪽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포스저니까 포스테리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는 포스테리어라고 안 불러요. 얘는 발등 쪽은 도잘이라고 부릅니다. 도잘. 도잘이라고 불러요. D-O-R-S-A-L. 도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발바닥 쪽은 플랜타라고 해요. 플랜타. 발등, 발바닥. 발등 쪽을 도잘, 발바닥 쪽을 플랜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발바닥 다를까요? 손도 마찬가지인데요. 발바닥, 손바닥은 움직임이 되게 다채롭고 변화무쌍해서 일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 발은 다른 부위와 다른 용어 체계가 있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등 쪽은 도잘, 도잘이라고 부르고요. 발바닥 쪽은 플랜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중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가면 레터럴, 안쪽으로 오면 메디알. 그리고 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몸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표피 쪽으로 나올수록 뭐라고요? 슈퍼피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몸 위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수페리어, 슈퍼맨이 위로 날아가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수페리어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상대적으로 아래쪽일수록 인페리어하다. 지하철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페리어하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안대를 앞에 차니까 안테리어 라고 했고요. 포스가 쩌는 남자의 뒤태를 볼 때 우리는 포스테리어, 한 뒤태다. 요렇게 포스테리어 쪽이다 뭐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팔 다리 쪽에서는 뭐라고요? 가까운 쪽이 프록시말, 먼 쪽이 디지털, 그리고 발에서는 발등 쪽이 도잘, 발바닥 쪽이 플랜타. 도잘 파트, 발등 쪽 이런 의미가 되겠죠. 플랜타 파트, 발바닥 쪽. 이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정리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면, 앞쪽 신체 부위, 후면, 뒤쪽 신체 부위, 위쪽, 수페리어, 인페리어, 아래쪽, 중앙, 정중선을 기준으로 중앙, 메디얼, 측면, 레터럴, 익스터널이라고 또 부르는데 조금 용어는 이거 그때그때 좀 달라져요. 네, 근위, 가까운 쪽, 팔다리에서 몸통에 가까운 쪽을 프록시말, 분절 단위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잊으세요. 그리고 먼 쪽, 상대적으로 먼 쪽을 디지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몸 중심으로 가까울수록 딥하고 피부층으로 가까울수록 피부층으로 나올수록 슈퍼피셜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움직임 용어, 본격적으로 움직임 용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어렵죠? 힘내세요. 무한 반복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복습,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써먹으면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과정이면 됩니다. 예습을 해서 애매모호하지만 한번 익혀보고, 수업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해지고 이해도가 높아지고, 복습을 해서 거의 자기 있게 되고 써먹으면서 완벽한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따라오시기 편할 거예요. 어려운 학문이에요. 어려운 학문이니까 사실 귀찮고 힘들죠.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퍼포먼스에 집착해도 이 해부학을 이해하는데 게으르세요. 왜? 머리는 아파. 근데 돈을 벌어야 돼. 그런데 센터 일은 너무 빡세. 공부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단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이때 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궁금한 거나 뭐 기타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양갱님 다행이에요. 양갱님은 그래도 좀 선행 학습이 있어서. 아, 안녕하세요. 재밌어요. 사실 이제 몇 분 안 보시지만 유의미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즐겁습니다. 제가 이거를 모든 파트는 다 못할 것 같지만 제가 여기서 뭐 라면 끓여 먹는 거 뭐 한 100분의 1밖에 한 시청자가 뭐 30분의 1, 4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즐겁기는 오히려 더 즐겁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이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수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용어에 대한 학습 혹은 기능 해부학, 해부학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게 이만큼이라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습을 하잖아요. 수업에서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이만큼 늘어나요. 그걸 토대로 다시 복습하잖아요. 훨씬 더 그 성능이 높아지고요. 한번 그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뭐 그 배웠던 걸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잘 있게 되는 거죠. 머리에 모든 게 다다다다닥, 그러니까 어디에 뭐 문제 있어. 그러면 근육들이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육들이 다다다다닥 나와야 돼요. 다. 물론 그 근육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움직임만 분석하자고 한다면은 뭐 나중에 쫙 나와야 돼, 이게. 이게 그리고 저만의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학습하면서 이 강사님 이런 거 되게 좋다,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는 거 다 짬뽕해서 쓰고 있어요. 제가 개발한 것도 있고, 수페리어, 인페리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달빛 양갱님 못 들어보셨죠? 그건 제가 개발한 거고, 관상면, 시상면 설명할 때 관상 좀 보자, 시상이, 이거는 저희 협회 스타 강사 선생님 중에 해부학 잘 가르치고 유명한 홍성훈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그 스타 강사세요. 그래서 그건 그분한테 사사 받은 거고, 섞어 있어요. 제가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저희 협회에서 제일 최고의 강사는 따로 계세요. 홍성훈 선생님이라고. 아, 큐피님 기시정지 이런 것도 저랑 좀 이따가 또 공부하기로 해요. 제가 오늘 뭐 많은 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흥미 놓치지 않게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체육과에서 배우는데 저희 협회 오시는 분들이 다 최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최대 졸업생들이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배우시는 거예요. 기능해부학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실이 없다라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제가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빨로 학교 들어갔지만 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요, 대학교 때. 그런 거 보면 탁과의 현실도 이해는 돼요. 지금은 근데 머리가 나빠요. 지금은 바보 다 돼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지금은 너무 저기 했어요. 우리나라 사실 운동 지도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만 보자면 운동 지도자한테 제일 중요한 어떤 학문이 뭐냐? 뭐라고 말하는 못하겠지만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기능 해부학이에요. 명확한 것은 운동 생리학, 기능 해부학, 뭐 이렇게 스포츠 심리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능 해부학이에요. 그런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제일 공부를 포기하기 쉬운 게 기능 해부학이에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흥미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해해 볼게요. 또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움직임 용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움직임 용어. 아까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 이런 얘기 드렸죠. 움직임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익혀 볼 건데 제가 복잡한 건 다 뺐어요. 사실 복잡한 것도 다뤄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단계 뭐라고요? 레벨 1 기초 단계입니다. 베이직한 것들 배울 거예요. 하지만 마냥 베이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 제 수업을 따라오는 와중에 병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기타 응용 과정에서 난해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베이직이지만 베이직 아닌 베이직 같은 어쨌든 간에 베이직이지만 단호히 베이직이 또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베이직의 현실이에요. 이걸 무시하니까 베이직도 안 되는 운동 지도자들이 넘쳐나는 게 이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빛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움직임 용어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굴곡신전이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굴곡신전, flexion, extension. 굴곡신전, flexion, extension. flexion은 굴곡, extension은 신전입니다. 다시 올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굴곡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의 따뜻한 그 기운을 머금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죠. 지금 보여드릴 사진과 저를 비교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엄마 뱃속에서 몸 전체가 다 굴곡되어 있는 상태였다란 말이에요. 지금 귀엽기는 거의 비슷하죠. 방금 사진과 제가 귀여운 정도는 비슷하지만 약간 좀 굴곡 상태가 다를 거예요. 어쨌든 굴곡. 머리도 굴곡돼 있고요. 손도 오그라져 있죠. 굴곡돼 있고 팔도 굴곡돼 있고 굴곡됐다는 건 쉽게 말해서 구부려졌다라는 거예요. 어깨도 구부러져 있고 다리도 구부러져 있고 굴곡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굴곡이 원산지인 거예요. 굴곡 상태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젠가 누워있다가 뒤집어서 기기 시작하셨어요. 굴곡되어 있던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을 뿅 하고 튀어나와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뒤집어서 고개를 들고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때문에 기어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우리는 호기심이라고 부를 거예요. 호기심.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고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싶어요. 흥미있게 여깁니다. 호기심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들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직립보행이겠죠.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요. 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이 지구를 지배하고 오염시키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급기야 걷기 시작하죠. 나중에 뛰겠고 자동차도 탈 겁니다. 어쨌든 굴곡되어 있던 녀석이 펴졌습니다. 굴곡되어 있는 녀석이 플렉션 되어 있던 녀석이 신전됐어요.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움직임 어떤 움직임이죠?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움직임이에요. 옆에서 어떤 면? 시상면. 굴곡과 신전은 시상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굴곡되어 있다가 신전됐어요. 굴곡, 신전.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굴곡은 뼈와 뼈가 가까워지는 게 굴곡이고요. 뼈와 뼈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굴곡, 신전은 시상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의 다양한 분절, 관절에서 벌어지는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리는 것은 굴곡, 내리는 것은 신전. 다리를 올리는 것은 뭘까요? 굴곡, 내리는 것은 신전. 무릎을 구부리는 것은 굴곡, 무릎을 피는 것은 신전. 고개를 구부리는 것은 굴곡, 고개를 들어 올려 피는 것은 신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발, 손, 발 이런 애들이 문제예요. 항상 손발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저도 아직 많이 모르는 게 있고요. 발에서는 좀 명칭이 달라집니다. 발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섞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르게 불러요. 사실은 뼈와 뼈 사이가 가까워지면 굴곡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뼈와 뼈 사이가 멀어지면 신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발이 안 나오네. 여기 뼈와 뼈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이게 굴곡이겠죠. 뼈와 뼈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이게 굴곡이겠죠. 뼈와 뼈 사이가 멀어지니까 얘가 신전이 될 거예요. 얘가 신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 되게 복잡해요. 심지어 근육들은 명칭이 이쪽이 굴곡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뼈에서 근육에서는 이쪽이 신전 근육이다. 이렇게 만드는 게 그 굴곡 근육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신전 근육이다 라고까지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데서는 스포츠 쪽에서는 이렇게 피는 걸 또 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약속되느냐, 구부리든 피든 다 굴곡이다.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많고 이 말도 많고 저 말도 많은데 일단은 부르기는 둘 다 플렉션이라고 하자. 일단 둘 다 발을 구부리거나 피거나 무조건 다 플렉션이다. 근데 둘 다 플렉션인데 좀 다르게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발 등 쪽은 도잘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발, 그리고 바닥 쪽은 플랜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발 등 쪽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돌시플렉션, 도잘 플렉션이 아니에요. 여기다 뒤에 또 어떤 부사적인 어떤 게 붙기 때문에 돌시플렉션이 되는 거야. 발이 이렇게 되는 거는 돌시플렉션, 이렇게 되는 것은 플랜타 플렉션이 되는 거야. 도잘 플랜타라고 했죠? 돌시플렉션, 플랜타 플렉션. 그래서 등 쪽, 발 등 쪽, 등 배자 쓰잖아요. 배측 굴곡, 저측 굴곡, 배측 굴곡, 저측 굴곡, 돌시플렉션, 플랜타 플렉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알려드리잖아요. 다 외우세요. 다. 라고 사실은 퍼스널 트레이너 전문가 과정에서는 제가 학습 자료를 다 이렇게 제본을 떠서 나눠 드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외우시고 예습도 하시고 다시 와서 또 제가 또 이해도를 높여드리고 다시 외우시고 복습하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 인터넷 강의니까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 알려드려요. 제가 한 번 더 일단 요거 진행하고 얘기 드리죠. 자,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전, 외전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내전, 외전, 어덕션, 앱덕션입니다. 어덕션, 앱덕션. 자, 이게 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입니다. 인체 비례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건축가로 활동할 당시에 고대 건축가의 어떤 십서, 10가지의 어떤 지침의 책을 보고 그렸다는 인체 비례도인데요. 건축의 어떤 기본 철학도 인체의 구조와 같은 맥락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실제 사람의 어떤 인체 지표들을 가지고 실측을 해서 이 인체 비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게 시체를 가지고 만들었다느니 탈장에 있는 사람이었다느니 이런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팔하고 다리만 보시자고요. 팔을 정면에서 봤을 때 벌리거나 오므리는 움직임이죠. 정면의 움직임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정면, 관상면이라고 했죠. 관상 좀 보자 할 때 관상면,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면에서 이런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벌리는 걸 외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벌리는 걸 외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므리는 거, 몸 쪽으로 오므리는 걸 내전이라고, 안쪽으로 오므리는 걸 내전. 외전, 내전. 다시 한번 외전,
내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거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abduction, adduction. 영어로 하면 abduction, abduction, abduction. 몸 안쪽으로 오는 거 내전, adduction, adduction, adduc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 외우는 거 제가 조금 쉽게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adduction, abduction이라고 위에 써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 다른 게 다 똑같은데 A 뒤에 있는 두 글자만 달라요. 두 단어가. ADD고요. 내전은 adduction이고요. 외전은 abduction, ABD입니다. AD만 보시면 돼요. 여기 AD, 그리고 여기 AB, 여기 AD, 여기 AB만 보시면 돼요. A하고 D가 A를 소문자로 가정했을 때, A, D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전. A, B가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전. 같은 곳 반대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바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abduction, 외전.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편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어쨌든 신체의 다양한 분절에서 일어나는 내전, 외전의 움직임입니다. 내전, 외전. 요 밑에 보면 손이 나오죠? 손은 좀 달라요, 사실. 그래서 요거 안 보셔도 돼요. 손은 명칭이, 손, 발이 조금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손에서는 이게 내전, 이게 외전인데 이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이렇게 관상면에서 봤을 때 벌리고 오므려지는 거를 내전, 외전이라고 부른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헷갈립니다. 요게 조금 헷갈려요. 내회전, 외회전. 회전이란 건 뭔가요? 마치 김연아의 그 트리플 아사다마고 거지. 미안. 김연아 미안. 제가 김연아한테 전화해서 특별히 사과하겠습니다. 트리플 악셀이 아니라 어쨌든 두 번 돌고 막 그 스파이럴하는 움직임, 스파이럴하게 움직이죠 이렇게. 회전한다라는 거야. 회전의 움직임이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회전을 우리는 로테이션이라고 부르요. 근데 안쪽으로 도는 것은 인터널 로테이션, 내회전이라고 부르고요. 바깥쪽으로 도는 것은 외회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안쪽으로 도는 거 인터널 로테이션, 내회전, 바깥으로 도는 거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로테이션이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게 되게 헷갈려요. 자, 사실 우리는 지금은 용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근육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육의 작용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지금. 근육의 그 작용을 어떻게 우리가 명칭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로테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내전, 외전은 어떤 걸까요? 근육이, 자, 여기 관절의 회전 중심이 어깨에서 이렇게 달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의 회전 중심이 여기 안쪽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근육이 옆으로 이렇게 딱 달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전을 만들겠죠. 그냥 직선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직선적인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질 이소룡 근육같이 막 이렇게 뻗어있는 근육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전을 만들겠죠. 직선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 어떤 녀석이 있어요. 앞쪽에 어떤 녀석이 얘를 이렇게 들어올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굴곡이 되는 거예요. 플렉션. 직선적인 움직임이에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팔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직선적인 움직임이에요. 익스텐션, 신전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로테이션은 어떻게 나오느냐? 로테이션은 볼륨감이 있는 근육의 부착 형태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야. 근육이 이렇게 감싸서 잡아당길 때 회전이 되는 거죠. 마치 무엇처럼? 두루마리 휴지처럼.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는 이 두루마리 휴지를 잡아당겼을 때 이 두루마리 휴지의 힘이 어떻게 되죠? 밑으로 툭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면서 돕니다. 이것이 로테이션의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슴 근육, 대흉근이라고 그러죠. 가슴 근육이 팔에 붙어 있어요. 가슴 근육이 이 흉곽, 가슴에서 팔로 붙어져 있다고요. 가슴 근육은 가슴에서 팔로 붙어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붙어져 있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붙어져 있냐? 아니다. 이렇게 볼륨감 있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팔을 볼륨감 있게 감싸고 있으니까 잡아당기면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벤치프레스 할 때 이렇게 하면 위팔만 보면 이렇게 회전되는 거예요. 회전. 지금 뻗으니까 직선적으로 뻗는 것 같죠? 사실은 위팔이 회전되고 있는 거예요. 회전.
회전을 만들어주는 근육인 거죠. 로테이션은 그런 원리. 마치 랩처럼 감아져 있을 때,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려져 있을 때 반대로 회전을 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육에서는, 뼈에서는.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PPT로. 자, 그래서 인체의 다양한 분절에서 일어나는 회전, 그것도 내회전, 외회전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딴 거는 뭐 나중에 차차 얘기를 드리고, 오늘 어깨관절 하니까 미리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어깨관절의 내회전이고 외회전인데 뭐 헷갈리지 좀 않으시나요? 아, 뭔가 헷갈려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어깨관절에서는 요게 내회전, 요게 내회전, 요게 외회전이에요. 조금 거칠게 표현했어요. 정말 이쁘게 표현하면 요 정도일 거예요. 내회전, 외회전이.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힘들어요. 팔을 한번 구부려 보세요. 팔을 구부리면요, 팔은 어쨌든 간에 팔뼈는 얘 윗팔뼈에 고정되어 있어요. 아래 팔뼈는 윗팔뼈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래팔이 돌아가면은 윗팔도 돌아가요. 물론 아래팔만 순수하게 움직이는 움직임도 있어요. 하지만 그 뼈 중에 하나는 윗팔뼈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구부리고 돌린다거나 하면은 어깨관절이 쓰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쨌든 다 차치해 두고 팔을 구부려 보세요. 팔을 구부려서 이렇게 하면 내회전이겠죠. 몸 중심선에 가까워지니까. 내회전, 바깥으로 벌어지면 뭐라고요? 외회전,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깨를 들어보죠. 여기서 이렇게 뭘까요? 내회전일까요? 외회전일까요? 내회전이 되는 거예요. 벌리면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자, 각도를 줄여볼게요.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더 줄여볼까요?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팔을 뻗고 하려면 조금 외우시기 힘드실 거예요. 익히시기 힘드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는 이것만 했어요. 굴곡, 신전, 내전, 외전, 회전. 밑에 또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어떤 움직임 용어들이 있죠? 지금 모르셔도 돼요. 요거는 아주 좀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파트에서 나옴직한 움직임들이고, 요것만 일단 외우시면 돼요. 단계별로 배우자고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한 번에 외우시고 싶겠지만 인간의 뇌가 그렇게 허용하지가 않아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알려줬는데 이거 다 알려줘도 금방금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천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천재가 아닐 확률이 꽤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를 위해서 이 정도만 외우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추가 학습을 위해서 제가 스프레딩 하는 것이고요. 지금 빨간색 표시, 굴곡, 신전, 내전, 외전, 회전, 배측 굴곡, 저축 굴곡, 방금 앞서 배운 것들만 일단 외우시면 돼요. 자, 모션 오브 아티큘레이션,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익혀볼 텐데 3분에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달빛 양갱님은 어떻게 좀 잘 머리 들어오나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채팅창을 얼렸다가 녹였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려워요. 맞아요. 일리에너님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베이직이에요. 이거보다 쉬울 수가 없어요. 양갱님 아시겠지만 제가 김민찬 선생님 수업에서도 몇 개 더 뺐어요. 알죠? 양갱님은. 이러니까 더 이상 쉬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전문가를 위한 학습이라는 게, 반대로 말하자면 전문가를 위한 학습이란 게 이거보다 쉬워버리면 전문가를 위한 학습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서포트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니까, 모르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비전문가에게 혜택을 줘야죠. 공부를 해야죠. 그 근간에 베이직이 있는 것이죠. 아니요, 전 담배를 피지 않아요. 아, 저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쪽지로 전화번호를 주세요. 이거 다시 보기요? 올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안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강의잖아요.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가 더 좋을까요? 온라인 강의가 좋을까요?
질이 멸렬한 인터넷 뭐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강제성의 차이, 이건 둘째로 두고, 오프라인 강의가 강제적으로 듣는 게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의가 더 좋지, 이거 말고요. 그거 빼고 온라인 강의가 좋을까요? 오프라인 강의가 좋을까요? 오프라인 강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저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근육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이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습해보고 느껴보고 적용해보고 어떻게 하면 또 이거를 또 이완시키거나 뭐 반대로 이렇게 수축하는 게 근육의 작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완시키는지 혹은 어떻게 푸는지, 이 근육이 어디에서 어떻게 붙어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지, 그걸 다 학습을 시켜드릴 텐데 온라인에서 그게 불가능하죠. 오프라인이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눈빛들이 오고 가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수강생분들과 저와의 눈빛이 오고 가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 강의가. 온라인 강의의 한계 때문에 더 그런 면도 있네요. 혼자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다? 꼭 그렇게 말하긴 힘들어요.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가 저는 진입장벽을 좀 넘어섰잖아요, 일단. 그런데도 또 어려운 거 만나면 또 진입장벽이 느껴져요. 그럴 때 또 뭐 누군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면 수익성이 안 나와서 강의를 개설하기가 힘들죠. 자, 이제 또 쉬었으니까 또 진행해 볼게요. 제가 이거 제 얼굴 안 틀어놓고 여기서만 막 설명을 했네요. 어쨌든 진도 다시 가고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오늘 어깨를 못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그러면 요거를 마무리하고 어깨 조금 나가고 마무리했다가 다음번에 요거 앞에서 한 거 썸머리 한 번만 쑥 하고 어깨 관절 하나 끝내고 요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날 어깨 관절 쪽 근육, 제가 예고편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모든 관절, 머리 위쪽 말고 밑에 쪽으로는 모든 관절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할 거예요. 근데 손발도 제가 솔직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베이직이라서 손발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손발은 좀 살짝 좀 뺄까 생각 중이에요. 달빛양님 솔직히 지금 손발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다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 한번 다시 진행해 볼게요. 또 올렸다가. 자, 관절의 움직임, motion of articulation, movement of articulation,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movement of joint, motion of joint,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관절의 종류 6가지의 활막 관절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활막 관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뼈와 뼈가 있어요. 뼈와 뼈가 있어요. 근육을 다 빼놓고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라는 녀석이 있겠죠. 인대라는 녀석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대 안쪽에 대부분의 관절들은 활막 관절이라고 해서 윤활유를 공급해주고, 첫째로 관절 사이에 안쪽에 관절들이 삐걱거리지 않고 이 영양분 가득하게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활유 같은 녀석을 쭉쭉 뿜어주는 활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막을 가진 관절들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 활막은 관절낭에 둘러싸여 있어요. 인대가 있고 그 안에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라는 녀석이 막 아주 치밀하게 관절 사이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 관절낭 안에 활막이라는 녀석이 있고, 관절낭과 활막 사이에서 활막에서 삼투압 현상 때문에 활막 안에 있는 아주 치밀한 구멍들에서 쭉쭉 영양소가 나와서 그 영양소로 관절들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막 관절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면 관절, 플레인, 글라인딩 조인트라는 게 있고요. 힌지 조인트라는 게 있고, 볼앤 소켓 조인트, 새들 조인트, 피벗 조인트, 엘립소이드 조인트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평면 관절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는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을 평면 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간판이 그렇죠. 추체와 추체, 척추 사이사이가 약간 평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플레인 조인트, 평면 관절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첩관절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경첩관절. 경첩이 뭐예요? 아까 전에 설명했죠? 경첩은 직선적으로 문이 여닫힐 때, 그래서
팔꿈치 관절을 우리가 보통 경첩 관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펴지고 오므려지고 요 정도의 역할. 그런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런데 분류는 일단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경첩 관절이다 라고. 그냥 펴지고 오므려지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상관절인 거예요. 구상관절. 구상관절은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하죠. 볼 앤 소켓. 소켓은 이제 움푹 들어간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추파춥스 머리처럼 요렇게 딱 그 홈에 알맞는 공 같은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는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낼까요? 경첩 관절처럼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상관절, 볼 앤 소켓 조인트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들 조인트라는 게 있어요. 안장관절. 안장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쇄골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게 새들 조인트예요. 새들 조인트, 안장관절. 그리고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끝에 부분, 여기 안장관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손 보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엄지손가락만 어때요? 막 되게 뭐 괴상한 움직임들이 많죠? 갔다가 뒤로 갔다가 위로도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막 그러죠? 안장관절이라서 그래요. 인체는 이 새들 조인트가 두 개 있다라는 거고요. 차축관절, 축이 하나 있고 그 자리에서 회전만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직선적인 움직임은 구경할 수 없고 회전하는 움직임만 있다라는 거죠. 축을 하나를 기준으로 피벗 플레이라고 하죠. 농구에서 보면, 자 이런 건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농구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농구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피벗 플레이라고 부르죠. 피벗 조인트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축을 딱 기준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타원관절, 요거는 안 보셔도 돼요. OA 조인트라고 두개골하고 목뼈 사이에 있는 관절의 유형을 엘립소이드 조인트, 타원관절, OA 조인트를 타원관절로 분류하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자,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치시죠? 좀만 더 힘내자고요. 회전운동은 말 그대로 이런 회전 움직임이에요. 회전 움직임. 병진운동은 직선적인 움직임이에요. 직선적인. 이건 회전 움직임이고요. 이거는 병진운동이에요. 여기만 봤을 때 이건 회전운동,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건 병진운동이에요. 병진운동이 적절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건 되게 병리적인 부분인데요. 자, 여기 어깨가 있어요. 어깨 위에 여기 딱딱한 부분 만져보세요. 어깨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팔뼈가 있는데, 팔이 이쁘게, 여기 회전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다 치는데 얘가 위에 딱 부딪히면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선근개 운동 많이 하잖아요. 회선근개 운동이 어깨의 회전 중심을 잘 지켜주기 위한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을 잘 일어나게끔 하게 해주는 게 회선근개 운동이라고요. 병진 운동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운동이 회선근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인체에는 회전이 되면서도 병진이 적절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깨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위로 올라가면 다치는 거고요. 어깨 올라가면서 살짝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달라요. 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울 테니까 제가 이게 오프라인이면 설명하기 되게 쉬울 텐데, 자,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회전하는 녀석으로 보자고요. 평면이고요. 이렇게 이쁘게 계속 돌아야 돼요. 어깨 관절이라고 치면 이렇게 이쁘게 돌아야 돼요. 이쁘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구르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 회전 중심이 있잖아요. 이 물체의 회전 중심이 여기 어딘가 깊숙이 있을 거예요. 자, 관찰해 보세요. 자, 여기 가세요. 회전하고 있죠? 회전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죠? 회전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어요? 직선적으로 움직였죠. 회전 중심의 병진 운동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적절하게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회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면서도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적절한 병진 운동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도 이쪽으로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인체의 분절들이 다 이런 움직임, 리듬을 가져야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근육 학습할 때 쭉쭉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잠깐 방점을 찍는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 잠깐 뭐 대충 얘기 드리고 또 진도를 나가 볼게요. 제가 1시간 반만 하려 했는데 한 2시간 채우죠. 자, 수고하셨지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썸머리 한번 하고 일단은 첫 시간 마무리 할게요. 자, 근골격 기능 회복학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근골격계 기능 회복학이란 무엇인가? 기능 회복학은 사람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기능 회복학은 그 조직의 기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골격계 기능 회복학은 뼈와 근육이 만드는 움직임에 대해서 기능을 회복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움직임의 기준은 회복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우리는 분석하고 명명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움직임 평면은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의 복합적인 다중평면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체는 이제 축성골격과 부속골격이 있는데, 축성골격과 부속골격에 따라서 우리는 명칭을 달리 부를 수 있고, 그 가운데 움직임 용어들이 이런 게 있다. 위쪽은 스페리어, 아래쪽은 인페리어. 정중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미디얼, 바깥쪽으로 가는 방향성이면 레터럴, 그리고 몸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조직의 명칭은 슈퍼피셜, 딥이다 라고, 딥 쪽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몸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슈퍼피셜하다 얘기했고요. 몸 뒤쪽은 포스테리어, 몸 앞쪽은 안테리어. 그리고 사지 말단부, 즉 팔 다리에서는 몸통에 가까운 쪽을 프록시멀하다, 가깝다 라고 얘기를 했고, 몸 쪽에서 멀어질수록 디지털, 멀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발 쪽에서는 조금 다른데 발 등 쪽을 도잘, 발바닥 쪽을 플랜타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했어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됐고요. 굴곡신전, 움직임의 용어에 대해서 이제 운을 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발걸음을 우리는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도전자예요. 그래서 굴곡신전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웠는데, 굴곡신전은 어디에서의 움직임이다?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인간이 알을 깨고 나와서, 엄마 뱃속에 나와서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더 진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움직임이 굴곡에서 신전으로의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양한 분절에서의 굴곡신전 움직임, 그리고 발, 그리고 내전 외전 움직임은 관상면에서 봤을 때의 움직임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도 인용을 했고요. 다양한 분절에서의 내전 외전 움직임도 얘기를 했습니다. 회전의 움직임 얘기를 했는데, 회전은 내회전, 외회전이란 녀석이 있다. 회전은 마치 두루마리 휴지처럼 혹은 랩이 감싼 듯이 혹은 볼륨감을 가지고 구조에서 구조로 이어지는 근육의 형상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다 라고 로테이션,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내회전, 팔을 구부려서 설명하면 어깨관절에서 이해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깥으로 벌어지면 외회전이다 라고 우리는 명명을 했습니다. 다양한 움직임이 있지만 기초 학습이므로 다양한 용어 이전에 핵심적인 용어를 학습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굴곡, 신전, 내전, 외전, 회전, 그리고 발에서 배측 굴곡, 저축 굴곡 요렇게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조금씩 알아가 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은 관절의 유형은 6가지가 있다. 평면관절, 미끄러지는 움직임이 주요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회전의 움직임인데, 경척관절, 구상관절, 안장관절, 차축관절, 타원관절이 있다.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적절히 일어나야지 우리가 다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첫 강의를 정리를 했어요. 잠깐 쉬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이 없는 방송, 어깨관절을 지금 다 하진 못하겠고, 어깨관절을 잠깐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넘어가야 되겠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어깨관절은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이냐,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어깨관절은 숄더 조인트, 어깨관절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지 대충 미리 한번 예고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관절은 단순히 어깨관절의 어떤 그냥 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숄더 컴플렉스, 견관절 복합체의 일부분으로 우리는 다뤄야 될 것인데, 그 구조물들은 그 견관절 복합체를 이루는 주요 구조물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것들이 이루는 관절의 명칭에 대해서도 대충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숄더 컴플렉스의 명칭들 이후에는 주요 랜드마크들이라는 것은 어떤 지표예요. 우리가 해당 근육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지표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겠다면 우리는 랜드마크들을 알아야 되겠죠. 터미널을 가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예요. 그것이 하나의 즐거운 여행을 이룬다라는 것은 작용이 되겠죠. 액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랜드마크를 알고 랜드마크를 통해 액션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옥에 간다. 즐겁지 않겠죠. 여행을 간다? 즐겁겠죠.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우리는 작용도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이런 것들 구조물들에 대해서 유추를 해볼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해당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우와 드디어 나온다! 근육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근육이 어디에서 어디로 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머리에서 짠 피상적으로 돌 때 우리는 한번 시각화된 학습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Pectoralis major is the large superficial muscle of the arm located in the anterior thorax. It may be separated into two groups of fibers, superior or clavicular movement during which adduction is a movement. 자, 이런 식으로 시각화된 학습도 제가 보조용으로 하여튼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학습도 하고요. 여러분 진짜 어디 대학교든 여러분들 어디 무슨 해부학 가르치는 단체에서도 그 어떤 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구성입니다. 완성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 운동이 지금 방금 배운 이 근육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운동을 한다 혹은 어떤 이 근육이 활용되는 어떤 운동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왜 이렇게 했을 때 더 디테일이 높아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학습이 더 유니크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릴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마치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았는데 그렇다면 도구가 있어야 되냐? 도구가 없이도 할 수 있겠죠. 맨몸으로 할 수 있겠죠. 혹은 지도자가 도구 없이도 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병약한 사람한테는 더욱 그럴 여지가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도구는 부차적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완도 시킬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액션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액션의 반대가 이제 신장성 이완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미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그리고 적절한 비유들도 많이 삽입을 했어요. 흥미 유발을 계속 유도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는데 생략하고요. 그래서 왜 삼각근은 그럼 왜 이렇게 했을 때 운동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알아보겠고요. 마찬가지로 봤던 솔루션도 계속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뭐 이런 것만 계속 어떤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던질 거예요.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지만 애매했던 것, 헷갈렸던 것, 혹은 의심조차 안 했던 것, 남들이 이러니까 그게 맞나 보다 했던 것, 하지만 그 진실은 전혀 다른 것들, 본인의 느낌이 이상했던 것들, 스페셜 포커스들 또 계속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근육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 역사적인 의미도 안다면 우리는 더 쉽게 익힐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병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살짝 베이직이니까 그렇게 심하게는 심화 있게는 다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들도 좀 더 시각화된 자료로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다양한 비유들도 있고요. 운동과 연계돼서 이런 것들은 사실 오프라인 강좌에서 실습용으로 제가 만든 거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삼두 운동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건 왜 이런 목적으로 하는지 저건 왜 저런 목적으로 하는지 뭐가 다를 수 있는지 원리를 아시면 돼요. 원리.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라니까 대충 뭐 이런 걸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썸머리를 해드릴 겁니다. 주요 랜드마크에 대한 썸머리를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근육 명칭 이건 왜 써놨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드릴 거예요. 제가 어깨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해서 쭈르륵 쓰고요. 그 관절에서 가장 주요한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육은 무엇인가? 제가 수업 때 다 그걸 얘기 드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퀴즈 형태로 인터랙션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쓸 거예요. 그 어떤 움직임에서 어떤 녀석이 가장 주로 쓰이고, 어떤 녀석은 서브로, 어떤 녀석은 미비하게, 뭐 이런 어떤 쓰임. 움직임을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정답이죠. 정답지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쓰이게 되겠죠. 이 움직임들에서 이 녀석이 처음에 있는 녀석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조금
시너지스트, 부수적인 녀석들이고, 나머지는 또 좀 더 약한 협력근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은 마무리를 할 예정을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는 제가 특수 목적, 3월 달에 진행하는 특수 목적용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본 강의는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옆에서 처음으로 런칭하는 브랜드죠. 퍼스널 트레이너 전문가 양성과정 레벨 1, 총 4주 동안 80시간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기능해부학 강의의 일부를 발췌를 한 것입니다. 저는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교육들 다 어떤가요? 너무 그냥 현장에 즉시 써먹을 수 있는 거, 왜? 매출이 중요하니까 즉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먹히죠. 먹히니까 가르치죠. 중요한 건 한계에 금방 다다라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계를 꿰뚫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원리라는 거죠. 원리. 저는 다소 돌아가고 다소 흥행력이 없어도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원리 학습을 알려드리고 진실한 트레이너, 진실한 운동자가 되기를 여러분께 희망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원리 학습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해부학, 생리학, 영양, 상담,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 쭉 한번 지도를 해볼 거예요. 저 말고도 2명의 저보다 훨씬 대단한 강사분들이 저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함구를 하겠고, 또 한 분 또 같이 저랑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은 그럼 이 정도. 오늘 어떻게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 크게 의미 없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 있거나 이 분야에 뭔가 내가 학습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아마 예습을 하신 분들이나 조금이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뭔가 얻은 게 많았다라고 할 것이고요. 아비규환 속에 지금 2시간 가까이를 보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결국은 그겁니다. 예습을 하는 겁니다. 예습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예습을 하면 방점을 하나 딱 찍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걸 배울 때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방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적지예요. 방점이 하나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방점이 하나 생겨요. 자, 방점이 되게 먼 곳까지 찍힌 거예요. 복습을 하시잖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짧을지언정 혹은 비슷할지언정 방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체험해보고 복습해보고 다시 써먹어보면 목적지까지 돌아가는 하나의 선이 연결이 됩니다. 점이 선이 돼서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목적 달성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습, 복습. 그래서 철저히 하라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왜 안 했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모든 관절을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어깨 관절까지는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한테 되어서 저도 즐겁고요. 네,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한번 추진해 볼게요.